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정구 원장님을 모시고 자연의학과 기공 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네. 올해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관계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선생님께서는 또 다른 시작이 되겠는데요. 그 자연의학과 기공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정의를 어떻게 내려주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네. 현재는 12지지로 봤을 때 인월을 1월이라고 했는데 네. 예전에는 자월이 1월이었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시대에 따라 좀 바뀐 점이 있습니다. 네. 자연의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연인데 동양의학과 서양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동양의학은 또 한방의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먹고 자고 이 모든 것이 자연에 속해 있고 현대의 코로나도 우리가 자연과는 조금 자꾸 멀어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병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연의학을 자연에 이제 맞춰서 생활하면 좀 더 건강해질 것이다. 해서 이제 자연의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과 기공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침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침이란 것은 몸에 있는 경락, 즉 의식의 통로, 마음의 통로인 경락을 길을 조절하는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몸에 있는 생체 에너지, 면역력을 길러주는 길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길러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기공도 하고 명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유림들께서 사실 공부를 하고 경안이나 서안에 책을 올려놓고 책을 보실 때 앉아 있는 자세가 어떤 참선과도 같은 명상하는 자세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역시 도를 공부하고 성리학을 공부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주 미세한 그런 침을 몸에 이제 찌르면서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공 같은 거는 우리 왜 기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운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그렇죠. 기운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스스로가 기운을 채우는 것은 좀 어려운데 네. 그것을 침으로 대신해서 호흡을판에 큰 철탑을 세우면 이렇게 하늘에 날아가던 새들이나 와서 또 쉴 수 있고 사람도 가다가 호흡을판에 가다가 쉰다고 한다면 네. 그런 철탑 나무 밑에서 이제 앉아서 쉬겠죠. 네. 그래서 몸이 이제 지구라고 한다면 침을 하나 이렇게 몸 어딘가에 이렇게 꽂는다는 것은 그러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철탑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기운이 약하거나 어린아이들은 또 침 맞는 것도 조금 쉽지는 않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주, 이 지구에 있는 이 천지를 이루고 있는 길을 네. 스스로가 어떻게 조금 키워서 특히 이제 올해와 같은 코로나 이것도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을 누구나가 쉽게 배워서 익힌다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특히 저 유림들께서는 그래도 나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원기가 좀 약하죠. 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이제 상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사실은 총각 때는 에너지 소모가 좀 덜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복희씨 이후로 이제 네. 결혼 제도가 생기고 그 결혼이 또 이렇게 가족이 형성되면 네. 또 어떤 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에너지 소모도 많아지고 네.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에너지 소모를 이렇게 상투를 틀어서 네. 수승화가 수하가 서로 불균형에 인해서 이제 네.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상투도 어떤 우리 선인들의 어떤 지혜로 건강을 지키고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네. 기공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어 자체도 좀 네. 생소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명상은 누구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도 하고 있고 쉽게 할 수 있어서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건강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릴까 네. 하다가 명상센터도 운영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원장님께서 명상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명상은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조용한 곳에서 네.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따로 마련되면 좋겠지만 네. 누구나 5분이든 10분이든 장소와 시간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또한 큰 장점이죠. 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동적인 도인법이라고 해서 뭐 운동이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책을 보시다가 네. 이제 마음이 동하면 어느 때든지 네, 네. 5분이든 10분이든 앉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서책을 제가 이제 많이 보는 편인데 거기를 봤더니 활인신방이라는 그런 책자의 그림과 같이 소개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유림 어르신들이 그런 그 신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명상으로 알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상을 하는 요령 중에 네.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네. 그래서 관수법이라 해서 단순하게 어떤 컴퓨터 패스워드를 네. 치고 들어가듯이 숫자를 세줍니다. 그래서 네.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 빠르게 숫자를 세워주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죠. 네. 그래서 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신체, 인체 그러면 이제 죽은 몸을 말하는 것이고 네, 네. 인신하면 살아있는 살아있는 몸을 이야기할 때 신자를 쓰는데 네. 정신 영혼이 깃든 것을 이제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활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심신을 단련한다. 즉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관수법을 쓸 때 가끔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이러고 이 숫자를 세는지, 이제 처음에는 단순하게 명상을 하다가 네.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네. 길로 가게 되죠. 네. 결국은 이제 심신 수양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책을 통해서 한다거나 경전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성현들의 말씀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또 그것도 어떤 뇌의 에너지를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어떤 이목구비 창문을 닫고 네.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봐야죠. 네. 컴퓨터 다시 이렇게 리셋을 하듯이. 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구멍 난 것을 다 막고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명상을 하다 보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빨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현대의 삶이라는 것이 자연과 자꾸 멀어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현대병이라고 하는데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 흔히 뭐 고혈압이 있어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절식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네. 아니 그렇다면 코끼리나 말 이런 동물들은 중풍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류는 약 42도, 체온이 이제 기본이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중풍 환자들은 닭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죠. 열이 많으니까. 네. 또 물고기는 기본 체온이 16도인데 우리 인간은 36.5도죠. 네. 근데 자꾸 이제 어떤 빛공해처럼 네. 이제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이제 잠도 덜 자게 되고 또 텔레비전이나 뭐 유튜브, 핸드폰을 자꾸 사용하게 되는데 네. 그러한 어떤 불균형을 눈을 감아서 네.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네.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은 자꾸 회복되는 시간을, 즉 생체 에너지를 멈추게 해서 자꾸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네. 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명상이라는 걸 저도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의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있으니까 그 중국에도 무슨 기공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연수를 다녀오셨다고 네.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기공학교는 어떤 연유로 해서 다녀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전 국내에서 수련도 하고 또 겨울 빼고 봄부터 네. 가을까지 우리 명상센터 회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명산이나 기운이 좋은 데 찾아서 이제 수련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그래도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또 세계적으로 그래도 유명하다는 중국의 현재 상황과 네, 네. 실체는 어떤지 제가 잠시 가서 경험을 해봤는데 네. 뭐 국가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고 또 유럽 사람들도 와서 수련을 하고 뭐 갈 때는 종이 한 장 갖고 가는 것이지만 네, 네. 저도 역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의 어떤 기공이나 이러한 실력도 중국의 대륙 못지 않다. 네. 이런 걸 실감했고 네, 네.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도 그런 어떤 태권도나 네. 케이팝처럼 한류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나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열심히 더욱 이렇게 도반들과 함께 네. 수련하고 싶은 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의 문화는 그 광장에 보면 많은 분들이 왜 그 기체조 같은 하는 그 모습들이 그게 아마 뭐 기공체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태극권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태극권도 어떤 도인법에 네. 어떤 5가지 기공의 유파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도인파인데 네. 맞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이제 에너지를 증강시키는 것이고 네, 네. 동공이라고 하죠. 네. 또 명상은 이제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경락을 돌리고 네. 생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동작들이 또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기공 기법과 중국에서 하는 그 기공의 기법이 조금 차이가 좀 있는가요? 차이가 조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로 네. 정부에서 인정하고 어떤 제도권 안에 많이 그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네. 그런 지원도 받고 또 세계적으로 어떤 중국 문화와 함께 그런 걸 조금 장려하는 측면이 있었고 네, 네. 또 태극권이 이제 세계적으로 정부의 어떤 그런
보조나 네. 그 지원하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수련법은 역시 좀 차이가 있죠. 수련법도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토납법이라 해서 호흡 위주로 하는 경향이 많고 네. 물론 조금씩 그 동공도 하는 걸로 있습니다만 네, 네.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보면 그 중국에서는 그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장님께서도 이 기공이라든가 명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무슨 보조를 받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건 없고 네. 다행히 최근에 네. 모 대학원에서 네. 그래도 명상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학원 과정에만 있죠. 네. 그것은 상당한 발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제도권 밖에 어떤 제야의 어떤 수련 단체들은 네, 네.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끼리만의 이야기고 이것을 조금 더 어떤 세계적으로 좀 활성화시킨다면 네, 네.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네.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겠죠. 네, 네. 앞으로 저희 이제 유림 방송에서 원장님께서 이제 뭐 명상, 기공, 이 건강에 관련된 강의를 이제 쭉 하실 거니까 우리 유림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또 자료 중에 제가 이거는 뭐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기문둔갑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신통 기문둔갑 프로그램 개발을 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개발이 되셨는지 한번 프로그램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이제 선친으로부터 침을 배우고 좀 더 이걸 조금 깊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기문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흔적만 있고 네. 일본에는 넘어가지도 않고 한국에서만 이렇게 고수분들만 몇 분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한의사분도 당신이 네, 네. 기문침법을 응용해서 어떤 처녀의 정신 이상을 고쳤다는 걸 제가 직접 들어봤고 오. 그래서 이제 고서를 이제 입수하게 되었는데 기문둔갑 고서죠. 네, 네. 뭐 제갈공매, 네. 어떤 뭐 금화복경 이런 걸 보는데 글도 짧고 네. 어쨌든 뭐 기문침법이니까 기문둔갑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사부님을 찾고 있었는데 네. 다행히 어떤 어르신이 소개해줘서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 또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한 25년 정도 매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용어나 또 동양 어떤 음양오행이 네. 깊이 또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21세기 미디어, 네. 뭐 컴퓨터, 또 모바일, 네. 핸드폰 이걸 다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걸 좀 접근성이 쉽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시대에 맞는 네.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앞선 생각을 하셨네요, 원장님께서. 네. 그래도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고 이제 출시돼서 네. 이제 실제 어떤 현장에서 네. 그런 철학관이나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좀 더 내년에는 또 네.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네. 젊은이들이 네, 네. 이러한 동양 고유의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기술을 갖고 나간다면 네.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 앞에 놓으신 책도 뭐 원전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뭐 건강 그다음에 자연의학과라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책이라도 뭐 이렇게 좀 내신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글도 짧은데 네. 제가 이제
동양 월간 비방 거기에 네. 이제 원고를 좀 썼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원고를 모아서 네네. 완전 요즘은 책은 두꺼워도 안 되고 네. 또 한문이 또 많아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너무 요약한 그런 네. 측면이 있긴 한데 네네.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네, 저는 요약해서 만들어내신 책 같은데 장상학이라고 참 낯선 용어인 것 같아요. 뭐 서양 의학은 이제 계통 분류를 하죠. 10개 네. 피부계, 근육계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동양 의학은 이제 장상학, 아, 음양오행학, 네네. 경락학 뭐 이러는데 네네. 이 장상학을 보통은 네네. 장부론 이렇게 하는데 왜 장상 상자를 썼는가? 네. 상이라고 하면 이미 어떤 예를 들어서 폐라고 한다면 뭐 폐장, 장부론 이렇게 하는데 상이라고 한 것은 어떤 그런 내면의 음양의 기운이 어떤 작용이 있는 네.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측면으로서 네. 이제 장상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상학의 장이 저희의 그 장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유림 방송국에서 뵙게 되면 네. 그런 자연 건강과 어떻게 육장육부 네. 뭐 심보라든지 어, 코로나는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폐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네. 바이러스나 뭐 감염 이러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걸 좀 극복할 수 있고 네. 감기가 도대체 왜 걸리고 그럼 감기가 걸렸을 때 열나는 그런 기전은 무엇이며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 그 YCN 유림 방송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그 자연의학에 관한 강의를 아마 쭉 이어가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이제 강의를 하실런지 저도 쭉 지켜보고 원장님 강의 열심히 듣고 저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강의를 해 나가실지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려서 충남 서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이 산과 들로 그야말로 자연 생활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 선친이 그러한 의학에 또 약간의 좋아해가 계셔서 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뭐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작습니다. 이 유림들께서 참 수많은 그런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데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자연의학 특히 이제 침과 뜸 네. 이런 쪽에 좀 몇 년 공부하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네네. 다행히 또 유림 방송국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갖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유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유림 어르신들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도록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같이 행하면서 건강을 잘 이어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림 방송에서 강의 화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